앵커원입니다. 헤드라인 첫 번째입니다. 자,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구속 수사돼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이 확정됐습니다. 삼성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까요? 이재용 가석방에 한숨 돌린 삼성, 리더십의 공백 덜었다라는 이 평을 받고 내일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총수 결단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이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였죠. 올 상반기에는 특히 이 반도체 부분의 결정이 연기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이 위기론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정말 장기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속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재계에서는 가석방이 아니라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에 또 가석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수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인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에 포함이 됐다라는 상황인데 재수감 207일 만입니다. 이제 13일에 가석방이 되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자, 무엇보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박진섭 위원님, 네.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하영 위원님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 참 부진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이제 오너 리스크를 이제 해소한 걸로 볼 수 있을지, 주가가 이제 이 계기로 좀 어느 정도로 주가 부진을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기업들의 오너 리스크에 대한 이런 반응들을 보았을 때도 이 같은 이슈들이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편이고,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영향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만큼 미치지는 않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다만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 현재에 대한 이런 경영에 대한 문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들, 총수의 의견들이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중장기 대규모 투자라든가 M&A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권이 부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요소들이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우리가 주가의 이런 단기 파동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을 유지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파운드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고, 또 대만의 이 TSMC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선점적인 위치를 좀 유지하기 위한 이런 투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반쪽짜리 리스크 해소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투자에 대한 결정 부분들을 가미함으로써 반도체 업황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상 제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가석방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시점에서부터 연말까지는 관심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 같은 이슈로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같은 호재성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 이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반도체 입지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물산도 물론이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관련 기업으로 최근 주가 움직임들이 좋았던 걸로 네페스아크를 좀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최고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들도 있었지만 이 같은 삼성전자의 업황 호조로 인해서 가장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같은 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관련 기업으로 텔레시스나 칩셋 미디어,
ISC 정도까지는 관심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고급 폰에 대해서는 애플한테 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폴더블폰의 대중화에 사활을 좀 걸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 하반기에 이 폴더블폰에 대해서 이 갤럭시 폴드 3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투자도 좀 더 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를 꼽아보자면 에스코넥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핸드폰 이 외장 부품에 대한 제조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이 상반기 매출에 비해서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갤럭시 폴드 3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판매 부분들이 가속되었을 때 이 같은 부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외에도 뭐 KH 바텍이라든가 IM이나 세경 하이테크 등 정도는 이 같은 관련 종목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오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뭐 긍정적인 이슈를 볼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이 같은 중장기적 긍정적인 업황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지체됐던 경영 현안 문제에 물꼬가 틀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의도 클래스에서 짚어보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겠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아까 이한용 위원님께서 두 가지 네. 시스템 반도체와 한 가지가 뭐였죠? 폴더블폰 관련. 폴더블폰 네. 관련해서 그리고 그 두 가지 관련한 아까 중소형 관련주들도 몇 개 찝어주셨습니다. 좀 주목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일단 13일째 가석방된 이후에 경영 현안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거의 이제 슈퍼급의 그런 저녁 소식 핫하게 전해드렸고요.